안녕하세요. 한밤중의 모든 소리입니다. 깊고 어두운 밤, 모든 것이 조용해질 때 이상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리시나요?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다. 길을 잃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소리입니다. 저와 함께 섬뜩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직 용감한 자들만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가장 깊은 공포와 맞설 준비가 되셨나요? 그와 당신의 이야기. 할머니가 지금 살고 계신 마을에 정착하게 된 것은 아마 전쟁이 끝난 거라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은 그렇게나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답지 않게 다행히 일찍 끝난 전쟁이었죠. 할머니가 지금 사는 마을에 처음 왔을 땐 아무래도 외지인인데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들 폐쇄적이었고 아무튼 외부인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잘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모자가 집도절도 없이 돌아다니는 걸 딱하게 여긴 아주머니 한 분이 그 당시 어렵던 아버지와 할머니를 재워주셨다고 합니다. 헌데 할머니는 그날 주무시는데 군에서 마을을 돌아다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낡은 집이 한 채 있었죠. 무언가에 홀린 듯 할머니는 그곳으로 향했고 안채로 들어가 보니 어떤 여자가 등을 보이고 찌르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여자의 얼굴은 무언가에 진이 젖은 듯 찌그러져 있었고 그런 흉측하게 변한 얼굴 와중에도 눈빛만은 소름 끼칠 정도로 뚜렷한 너무도 강한 환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신을 바른 이후로 어지간한 일을 감흥도 없던 할머니였지만 어찌나 강한 느낌을 받았는지 곧장 꿈에서 깨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게 그 말을 해주면서도 정말 다행이라고 하신 게 자기가 다른 신이 조금이라도 낮았더라면 가마터면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그 후로 할머니 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며칠 동안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밥을 두거라고 잠을 자는데 겁도 하루 이틀이지 마을 사람들이 점점 눈치를 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더는 갈 곳이 없게 되자 그 도와준 아주머니께 마을 밖에 집이 있지 않느냐고 겨뤘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시며 그걸 어디서 들었냐고 그 집은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할머니께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실수를 질 수 없다고 생각한 할머니 결국 어린 아버지를 이끌고 꿈에서 보았던 그 낡은 집으로 가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하기도 한참 전부터 아쉬웠다고 합니다. 멀리서부터 풍겨오는 한지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감정까지만 가도 느껴지는 소름 끼치는 기분. 결국 무엇보다 할머니가 꿈에서 본 것과 너무도 똑같이 생긴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귀신 같은 건 보이지 않았기에 거기서 그렇게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잠에 들기가 무섭게 예의 그 흉측한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는 어린 아버지의 목을 사정없이 조르더랍니다. 할머니는 거칠게 톤을 내지르며 자리를 격차고 일어나셨고 분명 세근세근 잠에 들었던 어린 아버지를 척과도 심각할 정도로 열이 펄펄 나고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곧장 부친에서 부실한 조미를 꺼내어 들고 앞니로 새끼손가락을 뜯어내서 흐르는 피로 부적을 6장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귓구멍 2개, 콧구멍 2개를 막으시고 입속으로 하나를 구겨 넣으시고 마지막 하나는 바지를 벗겨서 항문을 틀어막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침을 싼 도자기로 아버지의 눈을 가려서 절대로 뜨지 못하게 하고 가물과 칼을 들고서 밤새도록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그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고 그렇게 정신없이 가물을 흔드시다가 날이 밝아오며 그대로 쓰러지셨더랍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셨을 땐 마을 이장집에 있었답니다. 거울을 지셨던 아주머니다 낮에 할머니가 했던 말이 걱정이 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들과 그 집으로 갔는데 여자가 나란히 쓰러져 있어서 바로 마을 이장댁으로 옮겼다네요. 할머니는 감사하다고 영신 인사를 드렸고
이장님이 당시 있었던 일을 물어보길래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드리니 점을 더덩이요? 하시면서 그제야 잠시 할머님이 하신 일을 납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건 일제강점기 때 일이었죠. 마을에 처녀 하나가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그녀는 얼마나 효녀인지 시집도 안 가고 늙은 어미를 돌봤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이 영미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도 마을 어르신들한테 그 이름이 간간히 나오곤 합니다. 아무튼 그 마을에 부임한 청년 교사가 있었는데 도시에서 온 교사가 시골 처녀의 눈엔 멋있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사는 오지 마을에 학교를 차리고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처녀는 그를 무척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그 청년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마을엔 그 처녀에게 돈독 들이던 순사가 한 명 있었다네요. 늙어서 결혼도 못하고 사인으로 있던 사람인데 어찌저찌 일본인 지주한테 잘 보이게 되어서 순사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그러던 어느 날 청년 교사가 일본 경찰한테 체포되어 가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영리라는 처녀가 깜짝 놀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 늙은 순사가 그 처녀에게 속삭였다죠. 자신과 관계를 가지면 청년을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순사는 더러운 짓을 요구했고 처녀는 싫다고 하면서 도망치는데 늙은 순사는 억지로 그녀를 잡아서 몹쓸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죠. 처녀는 그녀의 늙은어미 때문에 단함도 못하고 그 뒤로 몇 번을 더 당했나 봅니다. 그리곤 그 교사 청년이 다시 마을에 들어왔을 때 안타깝게도 그녀는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면 다들 그 늙은 수사는 죽어서도 저주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청년은 임신한 처녀를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곧장 마을을 떠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더욱 악질적인 길, 청년이 떠난 길부터 그녀가 그를 그리워하는 걸 보고는 여자를 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 아이를 낳으려던 여자는 결국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이 미친놈이 여자를 일본인 경찰한테도 놀이개로 바치고 정말 매일같이 두타를 일삼았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잡혀갈까 두려워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몇 년간 인간이 아닌 듯한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늙은 어미는 합병으로 세상을 등지고 결국엔 참다 못한 그녀마저 정신을 놓아버리며 어릴 적에 그렇게 좋아했다던 나비만 졸졸 쫓는 마을의 미친 여자가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 하나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큰 마을을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해방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돌기 무섭길 순사는 겁이 났는지 재빨리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해방이 되고서 마을에서 일본인과 그의 협력했던 사람들은 모두 돌칼매질을 당하며 쫓겨났다고 합니다. 헌데 그와 함께 영리라는 처녀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몹쓸 짓을 당할 때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오히려 그녀를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는데요. 일제감정기 이후 전쟁이 터지고 나서 마을에 투폰이 들어왔을 때 부인들은 마을 사람들의 집을 강제로 점거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거기에 협박을 위해 식량도 공급해줘야 했다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을이 크게에도 군인들의 수액기에 집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나머지 군인들은 마을 밖으로 나와 그녀가 살았던 집에서 자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 그곳에서 자고 있던 부품 5명이 사나같이 대거품을 물고 수상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당시에 군인들이 그 집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고 하고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속이 다 시원하다네 잊혔던 그녀의 이름을 찬양했지만 인간의 나음이란 얼마나 간사한지 고작 며칠이 지나니 찬양은커녕 재수가 없다네요. 집을 불태워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사정을 뻔히 알고 있던 마을의 노인들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혈기왕성한 천연칠 며칠 무시하고 그 집을 불태워 없애려고 했는데 잠 그날 날이 저무는 대로 그 집에 불을 넣기로 했던 청년들 모두가 자신들의 집에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참이 지났지만 누구도 그 집으로 얼씬도 안 하고 있던 처지였답니다. 이장님은 할머니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영미를 위해 자네가 굿을 내주게라. 준비는 우리가 다 할 테니 토지 자네가 그 불쌍한 아이를 잘 내주게라. 할머니는 허락하셨고 며칠 후에 굿을 하게 되었답니다. 굿을 하기로 한 저녁 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에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그 집 앞으로 모여 머리를 조아렸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쭉 둘러보며 넋두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불쌍한 효녀를, 이런 꽃같은 처녀를 이리도 불하게 보냈으니 대체 이들의 죄는 얼마나 크단 말이냐. 허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들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다. 난 다만 너의 이야기를 들었고 나 또한 시체를 줬으니 너와 너의 어미를 편한 곳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아본 적 없이 현세에서 지옥을 살다간 불쌍한 여인들을 나와 내 신의 힘으로 돕고자 합니다. 불쌍한 아이야. 참으로 불쌍한 아이야. 그렇게 할머니는 잠잠 30분가량의 넋두리를 하였는데 어느 순간 그곳에 있는 복든 사람이 듣고 누구를 그 자리에서 혼선할 정도로 너무도 기통하고 선맺힌 어느 여자의 물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굿이 끝났을 때 끝까지 버티던 마을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갑자기 집 뒤의 언덕으로 가서 땅을 파보라고 했습니다. 그저 굿을 보았을 뿐인데도 진이 바빠져버린 마을 사람들을 어기적거리며 할머니의 말을 따랐고 거기서 여자로 추정되는 해골을 발견했는데 같이 삽을 뜨던 노인의 말로 해골이 둘은 몫이 분명 영리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골은 거의 전신이 깨진 상태로 있었답니다. 누구도 영리가 사라진 뒤의 이야기는 알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그 해골을 보며 혼잣말로 얼마나 아팠을까 하고 우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후로 그 집에서 귀신이 안 나왔다는 건 다들 짐작하셨을 겁니다. 영리의 시체는 마을의 가장 좋은 양지에 묻으며 생전 그녀가 좋아했다던 나비를 이름 붙여 그곳을 나비자리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물론 할머니의 말에 따라 그 집도 다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다들을 줬어 마을에 새 집도 없고 오늘까지 그 마을에서 살고 계십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요. 그 여자의 시체 묻은 곳이 지금은 공동묘지 쪽인데 저 오래된 마을 사람들과 할머니가 해주신 말을 듣고 그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더랬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이 있고 나서 할머니의 일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이건 마을에 관한 TMI인데 할머니 말로는 마을 터가 폭포에서 음기가 내려오는 곳이라 잡귀신들이 나타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마을 어귀에 할머니가 지장고사의 돌상을 세우셨지요. 지금은 그게 쓸데없는 것들을 차단하고 음기를 나가준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말론 그녀는 이미 좋은 곳으로 가서 내세엔 덕과 복이 가득한 생을 살 거라 했지만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들어와서인지 저는 아직도 날아다니는 나비만 봐도 괜히 탈을 한번 쓸어내리곤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어딘가에선 또 다른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공포 혹은 다른 해석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만약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세요. 한밤중의 울음소리는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섬뜩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